염색 많이 하시는 분들 방광암 위험 높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1년 이상만 해도 방광암의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 그런데 염색을 포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PPD와 같은 물질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나쁜 성분들이 많다면 예. 좀 더 착한 성분이 많은 게 좋겠죠. 모발, 탈모 이런 두피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들어봤을 법한 성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바로 주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영일입니다. 오늘도 알차고 든든한 이야기 한 그릇 준비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화학과에서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는 이광일입니다. 네, 오늘 두 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방송 촬영하기 전에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곳곳에 솟아있는 흰머리를 검은 머리 사이에 살짝 감추는 건데, 이제 이것도 한계에 도달해서 조만간 염색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염색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두 분 근데 염색 안 하고 잘 버티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상태가? 아니 근데 아직 안 하고 버틴다는 게 되게 놀라운데요. 저는 예. 한지 오래됐죠. 오래되셨어요? 네, 이제 나이가 드니까 흰머리 없애는 거 그거는 오래됐죠. 근데 아. 오늘도 이제 흰머리가 좀 많아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게 항상 고민인 거죠. 염색과 친해지신 지가 꽤 되셨군요. 아유 꽤 됐죠. 네. 근데 굉장히 자연스러우세요. 교수님 어떠세요? 저는 여기 좀 가리는 편이죠. 아직까지 염색은? 괜찮습니다. 언제까지 괜찮을까요? 60까지. 너무 대단하신데요. 저만 지금 하고 있나요? 네. 그래도 두 분 다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버티고 또 염색에 잘 적응하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에 염색 안 하는 분들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정말 염색이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 됐는데, 근데 염색을 하고 난 다음에 머릿결이 상한다든지 뭐 두피가 따끔거린다 뭐 이런 부작용은 어느 정도 다들 감수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병원에 있다 보면 이제 염색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아, 그래요? 이제 염색을 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으러 오시는 분까지 있어요. 주사를요? 네, 알러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나는 주사를 맞고라도 염색을 해야 된다. 염색을 하고 나서 가려움증, 막 진물 나고 이런 것들을 내가 견디고도 예. 염색을 포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50, 60. 흰머리에 대한 부담이죠. 그런데 네.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세요? 피부에 문제가 또 있어요? 미국의 국립환경보건학 연구소에 따르면요, 네. 이 30에서 70대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예. 장기적으로 염색약을 사용한 여성이 예. 유방암의 위험이 9%나 증가됐다는 거. 예? 놀랍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유방암하고 난소암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스트리아 비인의과대학 연구소에서 나온 건데요. 이 염색을 하다 보면 뭐 눈도 시리고 뭐 맞아요. 코도 좀 아프고 이런 경험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다 여성 호르몬을 교란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뭐 유방암, 난소암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염색 많이 하시는 분들 방광암 위험 높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방광암까지요? 네, 맞습니다. 흰머리 많이 생기면요,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1년 이상만 해도 방광암의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 근데 이거를 15년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광암의 빈도가 3배 이상 높아진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단순한 피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염색약이 우리 인체에 좋지 않다라는 거죠. 이야, 이게 좀 만만히 볼 게 아니네요. 그러면 실제로 염색약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주사도 맞고.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마음이 아플 정도로 많은데 예. 막 진물이 나고 딱지가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밤새도록 긁어도 네. 염색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러면 문제는 네. 두피가 손상이 되면 건강한 토양에서 건강한 나무가 자랄 수 있듯이 건강하지 못한 두피에서는요, 머리가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탈모까지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흑피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흙 피면 피부가 검어지는 건가요? 맞아요. 얼굴이 시커먼 쭉쭉해지는 예. 그런 병이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피부가 조금 약하고 예민하고 피부 장벽이 많이 무너지신 분들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경우에는 염색을 하게 되면 그 휘발성 냄새 이런 것들이 피부 안에 서서히 침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검게 변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치료가 진짜 오래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고 포기를 못 하는데 이게 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예. 내가 염색을 하는 사람한테도 흑피증이 생길 수가 있지만 실제로 미용실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다는 거. 아, 자주 접하니까? 맞아요. 그 증기가 내 피부로 다 침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이 검어지면 간이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게 염색약 때문일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이거 정말 뭐 듣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염색약은 어떤 원리로 염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독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건가요? 염색약의 성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연모제라고 하는 작은 유기분자고 산화제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과산화수소라고 알고 있는 건데 이 연모제는 원래는 색깔이 없는데 산화제가 산화를 시켜주면 이 연모제들이 여러 개가 연결이 되면서 색깔을 나타내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이 분자가 머리에 큐티클 있잖아요. 예. 큐티클이 들린 다음에 그 속에 끼어 들어가면 그럼 이제 거기에 안착을 하면서 색을 나타내는 거고요. 근데 이제 PPD라는 물질 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먼저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단백질한테 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은 이 단백질이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시작을 되는 거죠. 그런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PPD와 같은 물질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PPD는 색깔을 좀 입혀주고 그 염색이 좀 지속이 오래되게 하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 없이는 사실 염색이 잘 되지가 않는데 이게 가려움증, 부종, 붉음증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암모니아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암모니아는 뭐냐면요. 머리카락을 싸고 있는 이 큐티클을 벗겨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색소가 잘 침투가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 네. 그러니까 암모니아도 꼭 있어야겠죠.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대표적으로 PPD하고 암모니아만 피해도 염색의 부작용을 좀 상당수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좀 좋은 염색약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성분을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 전에 이제 암모니아 말씀하셨는데 네. 암모니아가 큐티클을 들어주고 네. 그리고 이게 피부 속으로도 침투하면서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 암모니아 같은 것을 일단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PPD가 아무래도 피부에 제일 자극적인 그런 물질이니까 그런 대체 염료가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PPD든 아니면 다른 어떤 대체 염료든 간에 과산화수소를 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있어도 기왕이면은 내 피부에 직접 닿지는 않고 염료를 색깔을 내는 데만 그치는 게 좋겠죠. 과산화수소가 있다고 해서 겁먹지는 말고 색소를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좀 알아보시라.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염색약을 쓰더라도 좀 공부하고 잘 알아보고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염색약에 들어있으면 우리 두피와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른바 착한 성분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나쁜 성분들이 많다면 예. 좀 더 착한 성분이 많은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모발, 탈모 이런 두피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들어봤을 법한 성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바로 맥주 효모 추출물이에요. 이거는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거기는 한데요. 네.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데 두피 안쪽에 모낭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모낭의 줄기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탈모도 좀 예방이 되고 머리가 좀 잘 자라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예. 피부도 좀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이런 성분이 바로 맥주 효모 추출물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맥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노랗게 된다. 그래서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다르군요. 네, 예,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분은요. 비오틴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비오틴 무슨 영양물질 아닌가요? 맞아요. 예. 이게 이제 비타민 B7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 비타민 B7은 우리 피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신진대사를 촉진을 해서 피부를 예.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손톱, 발톱도 튼튼하게 아. 해주고 그다음에 모발도 건강하게 해주는 게 바로 비오틴이에요. 그러니까 비오틴이 염료 안에 좀 들어있으면 두피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근데 이거를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또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도 우리 구독자분들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이 비오틴이 많은 음식들이 또 어떤 게 있냐? 계란, 고구마, 버섯, 아보카도, 브로콜리 이런 것들에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모발에 또 도움이 되는 게 케라틴, 콜라겐 이런 것들도 우리 모발이나 손톱, 발톱을 튼튼하게 하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하면 PPD나 암모니아는 없고 맥주 효모 추출물 같은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찾아라. 그래서 저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딱
딱 그런 제품이 있어서 이렇게 갖고 나와봤습니다. 성분표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 염색 부작용의 원인인 PPD를 포함한 유해 우려 성분 20가지 불검출, 염색약 특유의 코 찌르는 냄새를 유발하는 암모니아가 일절 제외되고 그 대신에 식물 유래 파우더로 고소한 곡물 향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맥주 효모 추출물이 무려 20만 ppm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박스 안에 이 포가 들어있는데 이 포를 뜯으면 바로 이 안에 요렇게 가루가 나오는데 냄새 한번 맡아보실래요? 무슨 냄새 나세요? 미숫가루 냄새. 그렇죠. 예. 네. 어떠세요? 네, 그러네요. 예, 고소하죠. 네. 예. 잘못하면 이거 한 스푼 먹겠는데요. 자, 이렇게 저희가 3포를 안에 부어봤습니다. 한 포에 물 50ml를 붓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150ml를 부어볼게요. 물을 부어서 요 정도의 분량으로 이제 염색을 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가장 신기한 거는 이게 일제와 이제로 인위적으로 모발색을 밝게 빼고 염색하는 게 아니라 특허받은 마이크로 분말 기술로 모발을 봉숭아 물들이듯이 자연스럽게 염색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 모발을 봉숭아 물들이듯이 한다, 이거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원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천연 염색은 그 말 그대로 이제 봉숭아 물을 들이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천연 식물 나오는 염료가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검은 콩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그 천연 성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염색 성분이 있고 이런 것을 고정시켜 주는 게 이제 주된 그런 원리이고요. 근데 이제 이 천연 성분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색을 고르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주 소량의 합성 성분을 쓰는데 이 PPD보다는 훨씬 자극성이 낮은 그런 성분을 씁니다. 이런 그 합성 성분을 이용을 해서 색깔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 염기성과 그리고 과산화수소라는 조건이 맞춰져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일반 염색은 암모니아하고 과산화수소를 한꺼번에 썼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과탄산소다라는 걸 씁니다. 그럼 과탄산소다가 염기성을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과산화수소가 좀 녹아 나옵니다. 그래서 염모제를 염색약품을 사운화를 시켜서 색깔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제품을 물을 섞어서 만들어 놓으면은 염색이 되는 그런 분자를, 조금 커다란 분자가 되는데 이런 분자를 이제 밖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머리를 감아주게 되면 큐티클이 열려요. 그 다음에 그 염색 성분이, 색깔 부분이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닫히는 거죠. 그게 이 염색약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산화수소를 피할 수가 없었죠. 네. 그리고 염기성이라는 것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좋은 성분을 추가를 하는 거죠. 맥주 효모 추출물이라는 좋은 성분을 추가를 해서 피부 자극을 최소한으로 만든 것이 이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염색약을 고르는 게 두피나 모발은 물론이고 전신 건강까지도 챙길 수 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습관을 잘 들이는 것도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염색 전후로 뭐 두피나 모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염색을 또 자주 하는 사람으로서 예.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염색을 하다 보면요, 이 머리가 끝이 제일 많이 상한 곳으로 제일 많이 염색이 돼요. 그래서 더 많이 또 상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염색을 할 때는요, 끝에는 헤어오일 같은 거를 좀 바르고 하면 여기에는 좀 덜 염색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새치 염색만 제가 하라고 하는데 예. 이 끝에는 좀 보호해주면서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염색을 했는데 이마인대가 뻘겋고 귀 뒤가 뻘개져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두피만 가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셀린이나 영양크림 같은 거를 좀 발라주면 예. 염색약이 이 피부에는 침투가 잘 안 됩니다. 아, 염색하기 전에 바셀린을 발라.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헤어 오일, 요런 데는 바셀린이나 영양크림 같은 거를 좀 발라주고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시간을 좀 잘 지키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하다 보면 염색하기 좀 귀찮거든요. 네. 그래서 오래 발라놓으면 왠지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내가 방치하는 시간보다 더 두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하. 그러면 예. 오히려 모발도 손상이 되고 피부만 손상이 되고 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손상만 되기 때문에 시간 준수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야 되는데 충분하게 잘 헹궈내는 게 그런 불순물, 잔여물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 잘 헹궈내실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데기나 막 뜨거운 바람으로 네. 드라이어로 말리는 거,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찬바람 쪽이 더 낫습니까? 훨씬 낫죠. 새치가 금방 자라는 분들은 정말 자주 염색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건강 생각한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주기가 적당한지, 그리고 염색한 머리색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하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주기는요, 최대한 버틸 때까지
때까지 버텨라. 예.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정말 2주를 못 참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예. 한 달에 1cm 정도가 머리가 길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한 달을 버티면 흰머리가 이렇게 1cm가 올라오면 스트레스를 받는 건 맞아요. 근데 흰머리도 저는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직 흰머리가 그 정도로 많지 않아서 EAF가 좀 적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특히나 염색약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텨라. 저는 사실 한 3개월 정도 버티는데 한 2개월 정도 되면 주변에서 염색 좀 하지?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기는 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오래 지속시켜주는 방법은요. 열을 피해라. 고데기 같은 거 좀 피하고 뜨거운 드라이어 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좀 다 귀찮은 거예요. 찬바람으로 말려야 되고 자연 건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예. 이런 것들만 지켜도 훨씬 덜 염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동의하고 수영장 갈 때 머리에 코코넛 오일 같은 것을 이제 발라주고 그 다음에 수영장을 이용을 하면 큐티클을 열리는 걸 좀 막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가지 해볼 수 있고 예. 그리고 자외선도 역시 색을 없애거든요. 예. 그러니까 염색을 좀 오래 유지를 하고 싶으면 강한 햇볕 아래 갈 때는 모자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염색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는 신경 쓸 게 참 많습니다. 원장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비장의 나만의 두피 관리 비법 하나만 공개해 주시죠. 사실 별거는 없어요. 네. 근데 이거를 안 지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뭔데요? 첫 번째, 예. 두피의 혈액순환을 잘해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두피 마사지? 네, 맞습니다. 근데 두피 마사지 하세요, 두 분? 안 해요. 안 예.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아주 단순한 게요. 빗질만 매일 해도 그게 두피 마사지예요. 이렇게 손으로 안 눌러도 돼요? 그럼요. 약간 끝이 뭉툭한 솔빗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로 머리를 좀 치면서 이렇게 빗질을 아침에 일어나서 해주면요. 굉장히 시원하면서 이렇게 혈액순환이 되거든요. 예.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지 탈모가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밤에 감을까요? 아침에 감을까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감아요. 저도 그래요. 네. 예, 예. 근데 저는 밤에 감습니다. 밤에? 오늘 집에 가자마자 저는 머리를 감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낮에 이렇게 있는 노폐물, 예. 내 피지, 땀 이런 것들을 그냥 안고 주무시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 저녁 때 깨끗하게 감고 그럼 아침에 스타일이 좀 구겨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물로만 헹궈요. 그리고 이제 탈탈 털고 드라이어도 좀 하고 예. 나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녁 때 잘 감고 잘 말리고 잔다. 근데 말리는 게 저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숱이 조금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두피 쪽, 그쪽을 위주로 잘 말리고 잔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감을 거면 저녁에 감아라. 두 번 감는 거는 뭐 그것도 좀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되나요? 두 번 감아도 되는 피부는요. 네. 피지 분비가 진짜 많은 사춘기, 아하. 대학생 아니면 막 얼굴에 여드름 나는 분들은 예. 두피도 굉장히 피지가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샴푸를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군요. 자연 유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네. 린스 할 필요 없습니다. 린스를 하게 되면 오히려 두피가 더 상할 수가 있으니까 예, 예.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샴푸도 매일매일 약간 바꿔서 쓰는 게 되게 건조한 날이 있고 스프레이 많이 뿌린 날이 있고 이거에 맞춰서 샴푸도 좀 나름대로 바꿔서 쓰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왠지 하나만 이렇게 일편단심으로 써야지 내 머리에도 좀 적응이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니군요. 그거는 아니에요. 비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예. 건조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피지가 많은 사람도 있고 여기에 맞춰서 샴푸를 잘 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트먼트, 린스 여자분들 많이 쓰시잖아요. 두피에는 닿지 않도록 하는 게 또 팁입니다. 야, 팁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염색약의 불편한 진실부터 건강한 염색법까지 속속들이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기억하셔서 더 이상 소중한 우리의 두피와 모발 희생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아름다움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